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V 한상재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12월 마지막 주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 주간 뉴스는 2016년 한 해 동안 있었던 주요 뉴스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다시 한번 그 뉴스들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테러범 검거 소식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인도네시아 경찰 테러 진압 정예 부대인 덴수스 라빤이 지난 수요일 아침 반텐주 세르펑을 시작으로 땅그랑 슬라탄, 서부 스마트라 바야본부, 솔로 등 전국 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테러범들을 검거하거나 사살했다고 합니다. 물론 인도네시아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한두 건의 테러 사건이 터지긴 했는데요. 올해처럼 전국적으로 그것도 동시다발적으로 테러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 2016년 한 해는 평균 2달에 한 번꼴로 테러가 발생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4일 자카르타 시내 사리나 백화점 앞에서 초긴장 테러 사건이 발생했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 2월 20일에 북부 스마트라 아체주에서 한 번, 그리고 한참 후 6월 5일 다시 솔로 경찰서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자행된 바 있습니다. 이어 8월 29일 북부 스마트라 메단시 한 교회에서 폭탄 테러 사건이 있었는데 11월 13일 동부 가리만탄 사마린다의 한 교회에서도 IS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테러범이 폭탄을 투척해서 어린이가 숨지는 등 큰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 후로는 뭔가 어떻게 된 것인지 인도네시아 전국 각지에서 연속적으로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덴수스 88 부대는 12월 10일 버카시 빈타라자야 들라판 사건에서 11명의 테러범을 사전 검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전국 4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테러범들을 검거하는 그 대작전을 편 것입니다. 경찰은 이들을 IS와 연계된 조직원들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수도 이미 약 5천여 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들의 활동을 인도네시아 내에서 감시하고 검거하는 대테러 방지법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도 대테러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한 지 오래지만은 아직도 여야 간 이견 때문에 자꾸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덴수스 88 부대는 사마린다 교회 폭탄 테러 사건부터 적극적인 작전을 펼쳐서 많이 검거를 하고 있습니다. 2차례에 걸친 자카르타 모나스 광장 군중 시위에서도 이들의 끈앞풀을 색출해내는데 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이 테러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테러범을 검거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이상한 사람들이 동네에 나타났을 때 즉시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아침인데요. 팔루쿠주 반다섬 앞바다에 6.5리터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6.5리터 강진이라고 하면은 아주 강한 지진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반다섬은 자카르타에서 아주 먼 곳이고요. 말루쿠의 주도인 암본에서 간다고 해도 한참을 가야 하는 작은 섬입니다. 이 섬은 인도네시아 식민지 역사상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섬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곳에 빨라라고 하는 일명 육두고가 많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붉은 고추와 당근 같은 일반 채소 값이 크게 뛰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채소의 작황이 아주 나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카르타 한인 사회에 공급되는 채소는 그나마 비닐하우스 안에서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기철 영향을 크게 받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지인들은 그 피해가 아주 큰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아주 유일한 사과의 도시로 알려진 바투의 고산지대 커피가 신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투는 원래 동부자와 말랑 시에 인접한 고산지대 도시인데요. 1990년대 초부터 사과의 도시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바투가 요즘에는 아라비카 커피를 많이 심었다고 하는 것이죠. 인도네시아 커피는 참 다양한 맛과 다양한 향을 내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 그리 선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베트남 커피에 비해서 인도네시아 커피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부 스마트라 아체주의 가요 커피라든지 메단의 만달린 커피, 남부 슬라웨시의 또라자 커피, 동부자와의 바뉴앙이, 발리, 엔테테, 파푸아, 할마에라, 람풍 바랏 커피 등은 여전히 유럽이나 일본, 미국 등지로 수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주도로 건설되기만 하던 고속도로 공사를 이제는 사기업들이 15개 고속도로 공사를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코이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인프라 사업 프로젝트 중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그래도 비교적 수익성이 좋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이 자기 자본으로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그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자동차로부터 통행료를 받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제안하고 있는 고속도로는 주로 자바섬인데요. 지방에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어느 지역에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제안하고 있는 것인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카르타 찌깜백 제2의 남부 고속도로가 있고요. 까말, 뜰룩 니아가, 발라라자, 스마난 고속도로, 센툴 슬라탄에서 까라왕 바랏을 잇는 고속도로, 보고르에서 세르뽕으로 가는 고속도로, 찌뚜룹에서 레곡 보종그대, 그리고 보종그대에서 야스민을 거쳐서 찌아위로 가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둥으로 가면은 찔레유니에서 반자르, 찔레유니에서 따식말라야, 족자, 솔로, 그리고 자바 남부 고속도로 그렇게 되겠죠. 수라바야의 모조코르토, 모조사리, 겐뿔 고속도로가 있고요. 말랑, 끝반젠, 싱호사리, 그리고 바뚜, 또 랜드마크 신발 공장에 있는 대막에서 꾸두스, 수라바야를 잇는 고속도로가 있고 또 그 외에 슬라웨시 남부지방의 마카사르에서 마로스로 올라가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2017년 초에 치러질 자카르타 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도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기호 1번 전 SBI 대통령 아들인 아구스가 37.1%를 얻어서 1등을 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슬람 종교비하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호 2번 아혹 전 시장이 33%로 2등, 그리고 그린드라당의 기호 3번 바스웨단이 19.5%로 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오차의 한계도 약 4% 정도나 되기 때문에 아구스 후보와 아혹 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달 초에 우지안 내셔널, 즉 각급 학교의 국가고시 제도를 당분간 중지한다고 발표하더니 조코이 대통령이 다시 국가고시 제도를 부활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고시 제도를 폐지했을 때보다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도시와 농촌 간 학교의 차이, 교사의 질적 차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환경의 차이 등 지역적으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고시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사 선생님들이라든지 학교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고시 자체의 교육 표준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잘난잘난 인니를 시청하신 후에 제가 이어서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난잘난 인니의 박예진입니다. 네, 더운 계절에 1등 간식 메뉴는? 네, 맞습니다. 빙수죠. 이 자카르타에서도 명물로 소문난 빙수집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 나왔습니다. 이 빙고만의 특별한 메뉴들 한번 맛보시러 가볼게요. 잘난잘난! 자카르타 간다리아 시티에 위치한 빙수 전문 카페 빙고. 사시사철 빙수를 즐길 수 있는 이곳 자카르타에서 빙수 접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여름철 별미를 넘어서 국민 디저트로 변모한 빙수. 여름철 디저트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빙수의 시원함은 기본이고요. 개성 넘치는 맛과 모양으로 우리들의 입맛과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 빙수집 지금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저희 빙고와 똑같은 컨셉의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한 계기로 제 친구가 그 매장을 방문했고 인도네시아에서 같이 해보고 싶다고 제안했고요.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 나 지금 한국인이 인도네시아니 테이블, 의자, 조명, 그리고 작은 소품들까지 모두 한국에서 직접 들여왔다고 하는데요. 우리 사장님들께서 인테리어에 제법 투자하셨구나 라는 느낌 탁 오셨죠. 그 어떤 누가 봐도 한국 빙수 전문점이야 라는 것을 실감케 해주는 빙고만의 인테리어에 엄지척 하고 올려주세요. 성별, 국적 상관없이 다양한 분들이 방문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서로 간에 협의를 했던 내용은 현지화 시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저희 한국식 스타일대로 사업을 준비하고 운영해 나가줘야 했고요. 올해 안에 지금 제 친구와 저의 계획은 자카르타 내에 한 2개 정도의 매장을 신규로 오픈할 예정이고요. 서비스란 상대에게 기쁨을 주고 또한 내게도 기쁨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죠. 빙고의 모든 직원들은 투철한 서비스 정신으로 스마일! Kayaknya semuanya kelihatannya enak, especially snow ice-nya ya. Snow ice-nya very halus, kayak snow beneran. 국적을 불문한 손님들이 찾는 이 눈꽃 빙수는 옛날 팥빙수도 아니고 얼음 빙수도 아닌 바로 눈처럼 부드러운 빙수입니다. 이 특별한 제빙기를 통해서 곱게 갈려나와 눈처럼 소복히 쌓이는데요. 뽀드득 하고 소리가 날 것만 같죠. 이 눈꽃 얼음이 빙고의 모든 빙수의 베이스로 깔리기 때문에 입에서 샤르르 녹고 또 고소한 우유 맛이 입안에 가득 퍼집니다. 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먹어볼 빙수는요, 바로 썸머 스페셜이라고 불리는 빙수인데요. 네, 찰게 갈린 우유 얼음 위에요, 망고, 블루베리 그리고 치즈케이크, 마지막에 이 바닐라 아이스까지 얹어져 있어서 정말 달콤하면서 상큼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기호에 따라 연유를 넣어 먹으면 아이 달콤해. 오늘 말을 많이 해서 갈증이 났는데요. 이 한 입의 갈증이 전부 해소됐습니다. 이 블루베리도 정말 상큼하고 신선한 게요, 완전 제 스타일인데요. 망고도 한번 먹어볼게요. 새콤달콤한 과일과 달달한 빙수의 조합. 네, 그 다음으로 먹어볼 메뉴는요, 클래식 스페셜 빙수인데요. 어떻게 보면 정통 팥빙수 같은데요. 이 안에 이 위에 얹어져 있는 토핑을 보시면요,
건 크랜베리도 있고요. 팥도 있고 인절미도 있고 콩가루도 있고요. 치즈케이크에 아몬드까지 얹어져 있습니다. 와, 정말 토핑이 푸짐한데요. 이 토핑이 푸짐한 만큼 맛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먹어볼게요. 아유, 여러분, 어서 침 닦으시고 빙고로 출동하세요. 보기만 해도 달달하고 시원하시죠? 이쪽 파트는요, 차가운 인절미를 먹는 느낌이라고 할까? 아이스 인절미 느낌이 나고요. 그 다음 파트 먹어볼게요. 네, 여러분, 아쉽게도 벌써 마지막 빙수 먹어볼 시간인데요. 제가 이번에 먹어볼 빙수는요, 이름하여 리얼 스페셜 빙수라고 한답니다. 네, 리얼 초코 빙수가 있고요. 또 리얼 치즈 빙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조합은 어떨지 진짜 궁금합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리얼 스페셜 빙수. 제목 그대로 정말 특별한 빙수인데요.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라는 말이 있죠. 네, 이곳 빙고에는요, 빙수 말고도요, 정말 맛있는 시그니처 메뉴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번에 먹어볼 메뉴는요, 토스트 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인절미 허니버터 토스트입니다. 와, 비주얼 좀 보세요. 이 토스트 세 겹에 사이사이에는 떡이 있고요. 위에는 콩가루와 카라멜 소스, 그리고 바닐라 아이스크림까지 얹어져 있습니다. 어디 한번 먹어볼까요? 토스트가 외로워 인절미를 만다? 업그레이드가 된 허니버터 인절미 토스트입니다. 빵과 떡이 함께 있어서 한 끼 식사로도 든든한데요. 또 카페에 음료수가 빠질 수 없겠죠. 이 오레오 초코 스무디가 빙고의 대표 음료라고 합니다. 네, 빙수 전문점에서 거한 식사를 한 것처럼 배가 정말 든든한데요. 우리 마음씨 좋은 사장님께서 스무디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음료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좋은 메뉴라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바로 오레오 초코 스무디라고 불린답니다. 맛은 어떨지 기대되는데요. 쪽쪽. 어우, 대박. 여기 위에만 오레오가 통째로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잘게 썰어진 오레오가 이 안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빨아들이면 그 안에서 달달달달 씹히는 맛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 얼마나 맛있는지요. 스트레스 해소하기 정말 좋은 음료일 것 같은데요. Audience yang tertarik untuk menjadi franchise kita, mungkin kalau ingin membeli franchise kita bisa langsung menghubungi kita, bisa menghubungi saya langsung, atau juga bisa menghubungi partner Korea saya, yaitu Mr. Jong. 항상 처음의 마음,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고 한결같은 품질과 서비스로 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운영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빙고 탐방 어떠셨나요? 무더위에 지쳐서 갈증이 날 땐 어디로 가야 한다고요? 빙고!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핫한 소식 들고 찾아올 테니까요. 기대해주세요. 잘란잘란! Just like the weather, so I plan to fly so high, like them dollar bills. 띠또 신임 경찰청장은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를 기해서 무정부주의자를 자칭하는 오르마스, 즉 주민자치단체원이 있다면은 체포해도 좋다는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편 군부대도 각급 학교에서의 국기 개양식 의미와 절차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일부 지방학교에서 국기 개양식을 방해하는 오르마스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일부 종교단체가 유일신 이외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유일신 신앙, 즉 양심적 신앙의 자유를 지킨다는 사람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일부 무슬림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 혹은 국기 개양식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내렸다고 하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번에 걸친 모나스 광장을 가득 메웠던 전국 이슬람 단체들의 자카르타 군중 시위가 있은 후 부쪽 엔카에리와 판차실라 이데올로기 그리고 비네카 뚱갈 이카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국가보다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더 앞장서서 나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엔깔인데요. 인도네시아는 하나라는 약어시 구어의 하나입니다. 특히 군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으로 인도네시아는 하나의 단합된 국가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것 같은 말이지만은 이념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틈만 나면 자꾸 분열하려고 하는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위기를 조코이 정부는 어떻게든지 엔카엘이라고 하는 구호로 묶어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조코이 정부는 12명의 인도네시아 국가 영웅 사진을 전면에 배치하고 뒷면에는 각 지방의 전통 춤을 그려 넣은 지폐와 동전을 새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10만 루피아 지폐를 보면요, 예전 것과 같이 붉은색에다가 수카르노 하타 사진이 들어가고 뒷면에는 자카르타 볕다위의 탈춤 그림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청색의 5만 루피아 지폐에 주한다 까르타 위자야 사진과 레공춤, 초록색의 2만 루피아짜리 지폐에는 오토 이스칸다르 디나타의 모습과 다역적의 공춤, 자색의 1만 루피아짜리에는 파푸아 출신의 프랑스 카이스테포 얼굴하고요, 남부 슬라베시의 바카레나 춤, 그리고 초록색 세계 5천 루피아 지폐에는 이담 찰릿 사진과 군웅 브로모 사진이 들어가 있고요. 회색의 2천 루피아짜리 지폐에는 모하마드 후세인이 땀린 사진을 전면에 넣고 서부 스마트라의 접시춘 그림을 뒷면에 넣었습니다. 끝으로 초록색의 1000루피아짜리 지폐에는 아제주의 메우티나 여성상을 넣고요. 뒷면에 파푸아와 말루쿠의 띠파 전통춤을 그려 넣었습니다. 다음은 1945년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이 선포한 판차실라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원래 인도 산스크리트에서 따온 말인데요. 판차는 다섯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실라는 원칙을 뜻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건국 5대 원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 건국 이념은 신앙을 가져야 하고요, 인간을 귀하게 여겨야 하면서 하나로 통일된 나라를 갖고 민주주의 대의정치를 표방하면서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독립 당시 이리저리 반목하고 흩어진 족속들과 지역, 종교, 전통 문화 등을 하나의 판차실라 이념으로 인도네시아를 하나의 국가로 통합해 내려는 그런 이념의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네카 뚱가리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도 역시 판차실라와 같이 산스크리트에서 따온 말입니다. 그 의미는 간단히 말해서 다양성 속의 조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인도네시아의 종족과 종교, 지역 내지는 풍습 등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내서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이뤄내자는 인도네시아 국가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축하하는 날로 쉬고 있는 크리스마스인데요. 마침 그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쭈띠 버사마로 26일 월요일인 오늘도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넘치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뉴스는 2017년 1월 2일 월요일에 다시 전해드리게 되겠습니다. 남은 2016년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새해 좋은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